네, 지금부터 수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기압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와 고도 약 1.5km 상공에 기온을 지금 중첩해서 보여드리는 일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기압 영향권 안에 보시다시피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국의 서쪽 중국 내륙을 보시면은 저기압이 있고, 이 저기압은 따뜻한 공기를 가진 저기압이고요. 이 고기압성 기류에 의해서 바람은 고기압은 시계 방향대로 이제 불어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이 좀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서풍 기류가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따뜻한 공기를 가진 공기가 들어오는데, 고도 약 1.5km 상공에서 보시면은 중국 동안을 보시면은 서해상이 0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중국 동안에는 영상 5도의 공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온도가 높은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압 영향권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쪽에서부터 계속해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기온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800m 상공의 기온 예측을 보시면 오늘 8일부터 점차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일 정도 되면은 약 10도 정도, 영상 10도의 상공의 기온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긴 하겠지만은 추운 날씨가 나타날 정도의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3월 9일 내일 날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쪽에는 지상에는 고기압의 거의 중심권에 들어게 되면서 맑은 날씨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낮 최고 기온을 기준으로 볼 때는 평년 기온보다도 5도씨 이상 전국적으로 높은 상당히 따뜻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고기압의 영향권 중심에 접어들게 되면 대기는 안정화되고, 밤에는 특히 야간에는 복사 냉각에 의해서 안개가 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개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 유의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해상에서는 현재 해수면 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경기만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5도 이하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약 800m 상공에서는 거의 영상 10도 정도 되는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해수면 온도와 바로 위에 상공의 대기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바다 안개가 나타나기 좋은 조건이라서 바다에 안개가 짙게 끼는 경우에 특히 이 바다 안개는 시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해상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가 이제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당분간 이런 바다 안개는 계속해서 서해상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9일 밤부터는 경기 서해안 지역들 복사 안개와 바다 안개가 합쳐지면서 안개가 좀 짙게 끼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동해안 지역의 산불이 되겠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울진의 시간대별 관측 현황을 이 그래프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은 기온의 그 하루 일 변화를 보여지고 있고요. 위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 7시에 기온이 낮은 기온에서 해가 뜨면서 일사가열에 의해서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보시다시피 올라가는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뭐냐면 육풍에서 해풍으로 바람이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요. 바다에서는 바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일사가열에 의한 기온 상승률이 이제 저하되죠. 하지만은 풍계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아침 시간대에 보시면은 서풍의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다가 기온 상승이 서서히 이제 억제되는 시간대에 바람이 딱 바뀌는 시점이 딱 보여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동풍의 바람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동풍이 불 때 규칙적으로 동풍이 불질 않습니다. 바다에서. 왜냐하면 난류 혼합에 의해서 일사가열에서 내륙에 지표에 차등 가열이 있고 그런 혼합층들이 많이 발달합니다. 이럴 때 이제 해풍이 들어오면은 풍계도 많이 바뀌고요. 순간적으로 강한 돌풍성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 녹색의 이 풍속을 보시면은 한 번씩 풍속이 튀었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튀었다가 가라앉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풍속의 변화도 상당히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풍계의 변화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대 풍속은 약 한 5에서 8m/s 정도 이 해안 지역이 나타나는 지역들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풍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야간 시간대에 접어들면서 대기는 안정화되면서 다시 풍속은 줄고 육풍 형태로 20일씩 밤 9시 전후로 해서 바뀌는 그런 특징들이 고기압 영향권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야간에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어떤 주풍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표는 냉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태백산맥 같은 경우는 동쪽에 급한 이제 경사면이 있는데 이렇게 바다 쪽으로 바람이 이제 불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륙에는 냉각이 있기 때문에 고기압 성질을 보여서 고기압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이런 서풍이 나타나고요. 낮 시간대가 되면은 특히 육지에서 이제 가열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바다에서 또 육지로 바람이 부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산 지형이 없다면은 이 해풍이 불어서 전체적으로 육지 쪽으로 들어오면서 상층으로 빠지거나 수평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지는데, 지금 이 태백산맥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굉장히 높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해풍이 불다 하더라도 산을 넘어가진 못하는 정도의 공기의 바람이라면 이 지역이 이제 갇히게 되면서 연무 형태로 시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특징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방제 기상 정보 시스템을 언론인들 분들한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동네예보입니다. 이 동네예보는 그 각 지점별로 동네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상 요소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바람이 가장 중요한데, 바람뿐만이 아니라 기온 등 여러 기상 요소들이 시간대별로 예측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이제 보기 좋은 이제 분포도 형태는 방제 기상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수치 모델의 자료에 보시면은 예상 일기도의 상세 영역 국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1시간 단위별로 또 동영상도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분포도를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시간대별로 바뀌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압 영향권이 계속해서 지속되다가 11일부터는 이 고기압 중심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일본 남동쪽으로 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쪽에는 다시 고기압성 바람의 이 시계 방향대로 불어나가는 바람 특징 때문에 이렇게 서풍 기류가 또다시 강하게 형성이 되는데, 이때 이제 약한 상층의 이제 저기압 형태가 나타나면은 일시적으로 남구 북쪽 형태 패턴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기압 가장자를 따라서 계속해서 서풍이 불면서 다시 풍속이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11일 금요일이나 12일 토요일, 즉 이번 주말부터 다시 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고기압 영향권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시 또 서풍이 강화되는 그런 주말의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형 산불 등 각종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13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바람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13일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비가 내리더라도 특히 비가 내리지 않는 남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풍에 의해서 또다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기예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일 일요일 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강수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강수 확률 40% 구역들이 12일에도 좀 분포하고 있고요. 14일, 15일 전반부까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런 예보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인데, 즉 상당히 강수 변동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일 토요일 밤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강수 가능성은 있습니다. 모델마다 상당히 다르지만은 UN 모델은 강수가 거의 없고요. 킴 모델도 사실 강수가 거의 없는 상태고, 아주 약한 강수가 중부 이론 지역, ECMW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패턴은 고기압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지상이나 하층에서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강한 바람이 들어오느냐, 즉 강한 바람이 들어올 때 수증기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포화시키면서 강수와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 강도에 따라서, 즉 바람의 속도의 강도에 따라서 강수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상층의 어떤 시스템이 어떤 동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표나 지상 하층 대기에서 나타나는 주 바람에 따라서 강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있다 하더라도 매우 약한 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3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층에 약하지만 기압골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층에서 지상에서는 남서기류에서 수증기가 공급되고 상층에 약한 기압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기압이 지상에서 좀 발생을 하거나 발달해서 영향을 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모델마다 보시다시피 위상은 상당히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는 13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강수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3일은 확률적으로 강수가 내릴 수 있는 확률이 가장 이제 높은 시간대라고 봐서 현재 13일 날 예보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서도 보시다시피 UN 모델 같은 경우는 저기압이 상당히 강하게 예측이 되어 있는 반면에 킴 모델이나 ECMWF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의 그 중심의 영역이나 그런 강도들이 상당히 어떤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강수가 내릴지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기압이 받쳐주고 있고 지금 남서기류에서 수증기가 계속해서 공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상층의 기압골이 관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강수를 예보를 한 상황이고요. 14일 같은 경우에도 상층의 기압골이 다시 한번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모델에서 강수가 안 붙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까우면서 분석을 통해서 지역별로 강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철에 일반적으로 강수의 특징은 지금 예상하고 있는 13일 공구시 지금 예상 일기도가 왼쪽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단 지표가 굉장히 밝아집니다. 이게 즉 가열에 의해서 저압부가 강화되고요. 이 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강화되는데요.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좀 더 고기압이 좀 강화되면서 서쪽의 저기압, 동쪽의 고기압이 이제 지상이나 하층 대기에 위치하게 되면은 저기압은 이제 반시계 방향대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고요. 고기압은 또 시계 방향대로 불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쪽에서부터 이 두 기류가 합류되면서 하층에서부터 수증기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남풍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이제 수증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강수 가능성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이제 상층에서 찬 공기를 가진 상층의 기압골이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접근하면서 지상의 저기압을 발달시켜주면서 이제 강수가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봄철의 특징인데요. 이번 예상은 오른쪽에 상층의 500헥토파스칼 약 고도 5.5km 일기도인데 뚜렷한 그 기압골, 상층의 저기압이 보이질 않습니다. 기압골이. 상층의 기압골은 차가운 공기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수평적으로 이제 흐르는 아주 약하게 이제 기압골이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라서 이 지상의 저기압을 발달시킬 때 보통 이제 상층으로 이제 공기를 끌어올리면서 강수대가 좀 발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특징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간이 이제 다가오면서 관측 자료로도 보고 분석 자료를 좀 분석해서 조금 더 세밀한 강수 예보가 지금 나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큰 이유는 이번 시스템 아까 보여드린 바 같이 북쪽에서부터 대규모로 상층에서부터 이렇게 찬 공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특징이 아니라 이 서쪽에 우리나라 보면은 티벳 고원이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몽골 고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은 서해상에서 보면은 약 2,000k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요. 현재 시스템은 상층의 기류들이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티벳 고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면적에 약 해발 고도가 4km가 넘고요. 몽골 고원도 약 2k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가라앉습니다. 이제 산을 따라서 내려오는 공기가 상층의 기압골 파동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이런 저기압이나 기류들이 하루 정도가 이 10도 간격, 경도 10도 간격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는 보통 하루 전이 되어서야 지상의 저기압이 발생하거나 어떤 하층 대기 어떤 이런 흐름들이 잘 나타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워낙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류가 얼만큼 침강을 해서 지상 저기압을 발달할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 요거 지금 예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점차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다가오면서 하층 대기의 어떤 움직임까지 이제 파악이 되는 시점에서 정확한 강수 예보가 나갈 수 있는데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역별로 강수량 예보를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온이 크게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중기예보의 이제 기온의 예측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을 16도까지 지금 보고 있고요. 남부지방 쪽에 광주 같은 경우나 22도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까지 약 20도 내외의 높은 기온을 예상을 하고 있고 중부지방도 15도 이상의 높은 기온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기온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계절에 앞서서
기온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조한 날씨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계속 지속됩니다. 거기다가 다시 11일 금요일이나 10일 토요일부터 동해안에 다시 강한 서풍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형 산불, 각종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은 굉장히 높은 기온에서 상당히 따뜻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4월 평년 기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고기압 영향권에서 기온이 올라갈 경우에는 아침과 낮 최고 기온의 기온 차이가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현재는 15도 내외를 보고 있고요. 일부 내륙 지역은 약 20도까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해무가 발생할 경우, 바다 안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안, 특히 서해안 지역의 교통안전, 또 바다에서는 해상안전에 각별히 유의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일 날 일단 현재 시점에서 강수가 내릴 가능성은 있다. 전국적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전과 그 이후에 또는 13일 날 어느 지역이 좀 집중될지 여부는 다가올 목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시 브리핑이었습니다.